국내보다는 미국에 훨씬 다양한 전략의 ETF가 있죠. 국내 운용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도적인 제약 때문인데요. 정부가 국내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언론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026년 2분기 또 어떤 새로운 ETF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는요,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웅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죠? 작년 그리고 연초 이후에 국내 주식형 ETF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 규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죠. 투자에는 국경이 없죠. 국내 ETF 시장을 아무리 규제를 해도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규제가 의미가 없죠. 다양한 규제들을 완화해서 국내 ETF 시장에 더 다양한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들이에요. 2026년 3월 11일까지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정비를 추진하고요. 빠르면 2026년 2분기부터요. 그동안 국내 ETF 시장에는 없던 ETF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2026년 2분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ETF에 국내 상장을 허용한다라고 해요. 다만 국내 우량 주식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추후에 논의가 되겠죠.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의 변동성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미국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정말 잡주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까지도 두 배 레버리지 ETF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하는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극히 일부 종목에 대해서만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순차적으로 기초자산의 범위를 넓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안 나오나요? 물어보시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최대 2배입니다. 속슬, TQQQ 3배 레버리지 ETF 많이 하시죠? 미국에 있는 3배 레버리지 ETF들 다들 2020년 10월 이전에 상장한 ETF들이에요. 지금은 미국도요, 3배 레버리지 ETF는 신규 상장을 안 해줍니다.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한 미국 상장 레버리지 ETF들인데요. TQQQ, 속슬, TSLL, QLD, 그리고 NVDL까지 5종목의 보관 금액을 다 더하면 15조 원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데 기초 자산을 보면 나스닥 100, 반도체,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예요. 그러니까 변동성만 높다고 무조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 자산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이 되어야 레버리지 ETF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왔으면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올해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죠. 엄청난 자금이 몰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부분적인 수요는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국내 레버리지 ETF는요. 해외 레버리지 ETF와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압도적이죠. 매매 차익이 거의 비과세라고 보시면 돼요. 속슬 해외 주식형 ETF죠. 5천만 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양도세 22% 내야 합니다. 물론 기본공제 들어가고요. 손익통산 적용이 되지만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양도세율만 적용한다면 세후 수익금은 3,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는요. 매매 차익 5천만 원이 발생하면 매매 차익 대부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세후 수익률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주목하는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에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요. 데일리 옵션 커버드 콜 ETF예요. 데일리 옵션 말 그대로 만기 하루짜리 옵션을 매일매일 거래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미국은 이 데일리 옵션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옵션 만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있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 같은 ETF가 국내 ETF 시장에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요. 데일리 옵션이 없습니다. 만기 일주일짜리 코스피 200 지수 옵션의 만기가 월요일과 목요일 딱 2번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클리 옵션의 만기를
월목이 아니라 월화수목금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코스피 200 옵션 거래를 매일매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코스피 200 데일리 옵션 커버드 콜 ETF가 나올 수가 있겠죠. 압도적인 절세 효과를 내세워서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의 인기가 엄청나게 높죠. 코스피 200 상승에도 일부 참여할 수가 있고요. 또 연 10% 이상의 월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월배당 ETF인데요. 이 코스피 200 데일리 옵션 거래가 가능해지면 코스피 200 데일리 옵션 커버드 콜 ETF가 새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이즈의 고정 커버드 콜 시리즈가 옵션 매도 비중 10%로 고정시키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을 그대로 코스피 200에 적용하면 코스피 200의 일간 상승률에 90% 참여하고 옵션 매도 비중은 10%로 고정시키는 라이즈 2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투자 목적이 코스피 200을 따라가기 위함은 아니에요. 그래도 상승장에서의 상승 참여율이 다소 아쉬웠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2026년 2분기 이후에 혹시나 코스피 200 데일리 커버드 콜 ETF가 나온다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코스피 200 데일리 옵션 커버드 콜인데, 이렇게 옵션이 다양해지면요, 정말 다양한 커버드 콜 ETF들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히 코스닥 150 데일리 옵션 커버드 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 커버드 콜 ETF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ETF 옵션까지 거래가 앞으로는 되기 때문에 반도체 커버드 콜 ETF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전략이 패시브 전략이고요. 펀드 매니저가 판단해서 종목도 선정하고 비중도 조절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는 액티브 전략이라고 하죠. 국내 상장 액티브 ETF들은요, 완전한 액티브 ETF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국내 상장 액티브 ETF들은 기교지수와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매니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액티브 ETF지만 너무 네 맘대로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국내 상장 액티브 ETF는 진정한 액티브 ETF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오는 것도 바로 비교지수와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해야만 하는 이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 2분기부터는 비교지수와 상관계수를 0.7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액티브 전략은요, 2020년대 초반만 해도요, 거의 관짝으로 들어갈 뻔했죠. 그 액티브 전략을 기적적으로 심폐소생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가 그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입니다. ARKK는요, 벤치마크 상관없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액티브 쉐어라는 것이 있어요. ETF가 얼마나 액티브하게 정말 운용을 하느냐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액티브 쉐어가 91%라고 적혀 있죠. 보통 액티브 쉐어가 80% 이상 정도만 돼도 와, 이 ETF는 정말 액티브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액티브 쉐어가 무려 91%입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액티브 ETF들 말고도 미국 ETF 시장에는 액티브 ETF 인기 계속되고 있죠. 사업개미분들은 아마 낯설지 않은 이름일 텐데, 톱니의 펀드스트랩에서 운용하는 GRNY ETF도 AUM이 44억 달러가 넘었고요. 댄 아이브스 ETF도 AUM이 11억 달러 넘었습니다. 둘 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보수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국내 ETF 시장에도 액티브 ETF 인기 심상치가 않죠. 작년이 액티브 ETF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한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액티브 ETF 인기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는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액티브 전문 운용사죠. 타임폴리오의 액티브 ETF들인데 보수 엄청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익률이 워낙 좋으니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분들도요, 이제 많이 성숙해지셨죠. 과거에는 무조건 보수는 싸야 한다, 보수가 비싼 ETF는 나쁜 ETF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보수가 다소 비싸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면 BM 대비해서 더 높은 초과 성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ETF라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셨어요. 액티브 ETF에 대한 관심 더 높아지고 있고요. 액티브 ETF의 운용상의 제약도 2026년 2분기부터는 사라집니다. 미국의 아크인베스트처럼 참신한 운용 전략을 가진 액티브 ETF들도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리고 새로운 코스피 200 월배당 ETF, 마지막으로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까지 정말 다양한 ETF들이 2026년 2분기부터 쏟아질 예정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질 만큼 개별 ETF에 대한 비교 분석은 필수겠죠. ETF 분석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